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가 되긴 됐나 봅니다. 지속적으로 43,000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 4만 달러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 판단을 완전하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 보유자 포지션 증가가 확인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앞으로 며칠 안에 45,000달러에서 46,000달러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신호가 옵션 시장에서 포착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스큐 인덱스가 두 자리 숫자에서 제로로 떨어졌는데 보통 스큐 인덱스 하락은 강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2월 말로 미뤄지면서 소송의 최종 판단이 9월쯤 내려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전망인데 2월 말에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최대 5달 동안 양측의 브리핑 스케줄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도지코인 띄우기에 집중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자신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찍고 이걸 NFT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 인간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남들이 말로만 메타버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직접 NFT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매수 타이밍 잡기 위해서 살살 눈치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덤비기 어려운 시기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인 리서치 꼭 진행하셔서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4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곰 세력의 기싸움이 꽤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39%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위로 반등했지만 일부 거래자들과 분석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Q9 캐피털 멘트를 인용하면서 가격 변동은 적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가격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팔거나 사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좁은 범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 양상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축적은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글로벌 블록 애널리스트인 마커스 소티리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장기 보유자 포지션의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며칠 안에 45,000달러에서 46,000달러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옵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스큐 인덱스가 두 자리 숫자에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큐가 이 정도로 하락한다라는 것은 통상 강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은 스큐의 하락은 풋옵션 수요가 감소하고 콜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바닥 테스트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로스타워의 경우에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보유 위험이 지난해 7월 바닥 이후에 가장 낮다.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4만 달러 바닥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4만 달러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상승 기류를 타기 전에 5만 달러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프로체인 캐피털의 CEO 데이비드 타우힐의 경우에는 기술주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게 비트코인 바닥 신호였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 레벨에 들어와 있고 올해 50% 이상의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클락타워 그룹의 마르코 파픽은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도가 최근 12월 사이 가장 높은 데다 긴축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비트코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인투더블록은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와 약세 신호를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인투더블록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서 2022년 초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장을 의미하는 불 케이스와 약세장을 뜻하는 베어 케이스를 모두 내재하고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크게 튀어오르면 엄청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처지면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투더블록은 비트코인 보유 주소의 증가,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와 소각 메커니즘, P2E 블록체인 게임 인기 등을 불케이스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자의 25%가 2만 달러에서 6천 달러로 폭락한 뒤에 청산당했던 2018년 1월과는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더 많다라는 점, 또 이더리움 1일 트랜잭션 수가 최근 하락장에서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이더리움의 소각 시스템, 오픈시의 인기, 다오에 대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인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추진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이 4년마다 사상 최고가 도달을 한 뒤 다음 해에 폭락하는 경향, 또 경제를 위축시키는 락다운을 유도할 수 있는 코로나 변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베어 케이스로 제시됐습니다. 인투더블록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환경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위험을 나타낸다. 2022년에도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 이사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셜린 파드리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내 소수자들에게 한 세대의 부를 만들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수자들은 은행 시스템에서 차별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소수자 커뮤니티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은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분출하는 첫 번째 해였다. 미국 7대 은행들이 투자를 시작했고 기존 부자들도 축적하기 시작했다.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연간 200%의 수익률을 안겼다. 팬데믹 2년 동안 수익은 400%에 달한다. 금은 15%, S&P 500은 42%를 줬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도치코인 띄우기에 엄청난 열성을 다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메타버스 NFT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메타버스 안 감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동영상을 함께 트위터에 공유했는데 동영상을 보면 4D 안경을 착용하고 동작 감지 장치로 몸을 고정한 채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싸우다가 총을 쏘기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머스크는 이 영상을 스크린샷한 뒤에 NFT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메타버스 공간인지 밝혀지면 아마도 한바탕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메타버스 이렇게 입으로만 말할 때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리플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외곽 지원군으로 활동해왔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리플 소송 최종 법원 판단이 9월쯤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12월 31일에 이번 소송이 4월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소송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2월 28일로 한 달 반 미뤄지면서 9월 종료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호건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4월이나 5월에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이전의 예측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디스커버리 일정 종료와 5개월 동안의 브리핑 일정을 고려하면 판사가 이번 사건을 최종 판단 자료를 7월 말쯤 확보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서 9월이 최종 판단 종료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SEC가 리플의 공격에 위협감을 느끼고 리플 역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 예측이라고 언제나 적중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9월까지 이번 소송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호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종료 가능성을 예측했고 지난 12월 31일에는 4월 종료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종료 기간이 한 달 반 늘어났는데 소송 종료 예측 전망 시점은 왜 4달 이상 늘어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인물의 전망이라고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전문 법조인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더라 이 정도는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투자는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제 곧 머지않아 시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의미 있는 추세 반전 발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